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아이텍의 이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40만 명, 오늘은 60만 명 이렇게 그 코로나 걸리시는 확진자들이 많은데 그래도 굿모닝 아이텍이 용감하게 이런 자리를 오프에서 만들고 이제 여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 참석하시려고 했던 분 중에 한 10분 정도가 가족이나 아니면 동료들이 확진이 돼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이 생겼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건강하게 코로나 안 걸리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 한 10년 전부터 국내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하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경영 혁신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하면 이제 굉장히 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가 글로벌하게 막 이제 잘 나갔죠. 그러다가 2008년에 뭔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여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스타벅스도 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 스타벅스가 어려워서 계속 이렇게 매출이 하락하다가 뭐 그 요인에는 이제 맥도날드나 뭐 이런 데들이 그 던킨 도너츠 이런 데들이 커피를 싸게 공급하는데 맛도 좋아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요인들도 합쳐져가지고 그랬는데요. 그 스타벅스가 그렇게 꼬꾸라지다가 다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성장의 동력에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스타벅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된 사이렌 오더. 그게 이제 한국에서 만들었다라고 하죠. 한국에서 시작한 거를 오히려 본사로 역수출한 그런 게 되는데요. 그 사이렌 오더에 굉장히 큰 매출이 이 여의도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스타벅스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고객들이 마포대교를 넘어오기 전에 이제 대중교통 타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서부터 벌써 주문을 한답니다. 사이렌 오더로. 그리고 마포대교 딱 넘어와서 내리시면서 이제 찾아가는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그 대기 줄이 뭐 150개 막 이렇게 이게 벌써 한 8, 9년 전 자료니까요. 그렇게 될 정도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경영의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용어다 보니까 좀 식상하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프레셔를 많이 조직에서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도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으실 거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스마트 팩토리가 그래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예 기관에서 아니면 그 정부 부처에서 이제 돈을 주면서까지도 그 확대를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요. 그 언스트 영이 작년에 이제 발표한 자료를 놓고 보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들어진 이 환경이 오히려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한 300여 CEO들이 답변을 한 걸 보면 우리 회사는 AI에 좀 아니면 IoT에 좀 그 투자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걸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효과는 뭘까라고 했을 때 민첩성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IT에서 이 DT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민첩성을 좀 빠르게 그 각각의 비즈니스 부서한테 제공을 해서 그것이 이제 매출에도 영향이 되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T 부서에서도 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 꼭지를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제 유닉스 투 리눅스, U2L도 많이들 하셨고 가상화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아까 들으셨던 그런 컨테이너 기반의 개발 환경 그러려면 이제 MSA를 하셔야 되는 거죠. 쿠버네티스 도입 그리고 이제는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U2L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 자바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같으면은 좀 쉽게 U2L을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어떤 공공기관을 갔더니 거기는 굉장히 복잡한 수식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이게 정말 뭐 몇십 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처음 개발된 게 그냥 누구도 고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이 되다 보니까
못 고치세요. 안 고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유닉스를 쓰고 계시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것만 그런 애플리케이션 디펜던시만 없다면 이제 U2L들은 많이들 하셨죠. 리눅스를 지원하는 x86 서버들이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U2L들 하시고 그래서 가상화도 도입을 하시고 예,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조금씩 이제 역할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U2L로 내려가시고 가상화를 하는 게 결국은 가상화가 되어야만 클라우드로도 가실 수 있고 또 그 클라우드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연결시켜주는 하이브리드로까지 가면서 그 민첩성이라고 하는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데이터 서버 운영 중인데 데이터 센터에서 갑자기 뭐 서버를 사야 되는데 요즘 팬데믹 때문에 뭐 칩이 부족하다 그래서 서버 도입이 1년씩 걸린대요. 그러면 할 수 없죠. 퍼블릭 클라우드에 VM 해가지고 개발하시고 운영 오픈마저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민첩성을 이제 비즈니스 부서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이들 도입을 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전까지의 일 처리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차지향적이라든지 아니면 통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각각의 이제 업무들이 좀 경직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통제가 되게 되면 뭐 사람들은 다 좀 수동적으로 되게 되죠. 나 뭐 이런 거 하다가 욕 먹었으니까 이제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거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제 사일로 그 IT 자원도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조직이 됐던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지금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제가 어느 공공기관을 갔더니 거기는 아예 그 IT 자원도 각 부서별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옆에 부서에서 분명히 이번에 새로운 서버를 샀는데 저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부서 거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구매 절차도 다 다르게 각각의 운영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 옆에 부서에서는 서버 자원이 남는데도 못 쓰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가상화를 하시면서 그 리소스 풀을 이제 서로 공유하는 체제로 바꾸다 보니까 예, 쉽게 효율성이 더 이제 높아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 중이거나 아니면 그걸 또 확장하거나 아니면 반납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져서 자원의 효율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라고 그랬는데요. 이 클라우드의 트렌드를 보면 지금 그 2020년에 IDC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그 2019년에 2,387억 달러라고 하면 저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7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그게 매년 21%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2024년 정도에는 그게 6,281억 달러 한 뭐 700조, 670조 뭐 이런 정도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그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가 예상 못했던 사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스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고 우리는 그 완성본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제일 많이 쓰이는 사스가 뭘까요? 네, 그 오피스 365. 지금 저희 회사도 그 오피스 365를 저희의 그 메일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게 다 요즘은 예전에는 그것도 다 그 고객사에 그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클라우드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다 이런 메일 시스템을 그런 그 사스 형태로 많이들 쓰고 계시고요. 또 뭐 고객센터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사스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그거를 쓰고 있고 그게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장률을 놓고 볼 때는 파스가 현재로서 가장 성장률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VM웨어가 2021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상용 쿠버네티스를 사용했더니 운영의 효율성은 91%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비용 절감까지 갖고 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클라우드의 동향을 봤을 때 이 똑같이 2020년에 IDC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국내 이 매출 규모는 한 1.3조 원 정도 2019년에 쓰여지고 있었는데 그게 2024년에는 한 2.8조 원대 그
예, 굉장히 좀 큰 규모로 발전이 되고 있죠. 그리고 공공기관 같으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제 3개년 계획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첫 시작은 20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1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하는 건데 그때는 기반 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를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기반을 조성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2차 클라우드는 가만 봤더니 클라우드가 잘 확산이 안 돼요. 공공기관에서.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이제 벽규 같은 게 그 사용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에 대한 개정 이런 거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3차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3차 기본 계획에서는 공공 클라우드가 이제 G 클라우드라고 그래가지고 대전에도 센터 있고 대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데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민간 클라우드도 써도 된다라고 이제 허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수혜자가 네이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그 CSAP라고 하는 보안 인증을 받으면서 이제 조달에도 등록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냥 손쉽게 네이버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그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0개월 동안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그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의 97%를 네이버 클라우드가 다 독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럴 정도로 나라에서 굉장히 이 클라우드를 이제 적극적으로 그 사용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그 3차에 이제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고객사들을 보면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상용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쿠버네티스 내지는 도커 이런 것들이 쇼핑몰 업체가 먼저 하기 시작했죠. 이제 11번가 내지는 쿠팡 뭐 이런 데들이 그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개발하고 그것을 또 공개하고 이러면서 그 쇼핑몰 업체들이 제일 먼저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차 전 산업군으로 확대돼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군 중에도 대기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상용 쿠버네티스를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예, 뭐 이런 정도는 다 아실 텐데요. 이제 이 중에서 그 사스가 응용 프로그램을 그냥 바로 그 인터넷에서 사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뭐 금융도 마찬가지고 또는 B2C 업체 중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국내 클라우드에만 존재해야 된다 데이터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한번 오피스 365를 쭉 조사를 해봤어요. 오피스 365도 굉장히 여러 가지 모듈이 합쳐져가지고 제공되는 사스잖아요. 그리고 봤더니 어떤 것들은 국내 리전에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은 해외에 그냥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운영 관리해야 되는 인프라가 이제 클라우드화로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단계별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에는 예전에는 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GPU 서버도 관리를 해야 되고 스토리지도 블록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 다양하고 예, 그 위에 이제 가상화를 갖췄더니 하이퍼바이저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스토리지마저도 소프트웨어 기반의 가상화가 돼 있어서 그 HCI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것들도 담당을 해야 되고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예, 거기에 또 가상 데스크탑 올라가고 뭐 가상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이제 계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도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지 AI, IoT까지 담당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해야 될 게 많아지니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해지는 거고요. 모니터링도 예전 같으면 그냥 시스템 모니터링 또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이러다가 이제 그것이 예, 그 가상화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컨테이너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쓰니 퍼블릭 클라우드 예전 같으면 그냥 아무나 만들어서 쓸 수 있게
오픈을 해놨더니 이제 비용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부서가 도대체 어느 클라우드에다가 얼마큼 VM을 배포해서 쓰는지, 클라우드 자원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그런 니즈가 생기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보안은 왜 이렇게 그 침입자들이 많아져서 보안도 또 그 각 엔드포인트 보안이라든지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제 관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공급하는 VM웨어에서는 단계를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X86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가상화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그 단순한 이제 X86 서버에 대한 서버 가상화만이 아니라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이런 것들을 같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고객이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모니터링을 조금 더 그 우리한테 편리하게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운영 모니터링 그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1번 정도에서 끝이셨거나 아니면 1번도 아직 다 안 하신 데들도 있죠. 네트워크 가상화 같은 거 아직 도입 안 하신 데들 많고, 그 다음에 2번을 하신 데도 있고 안 하신 데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VM웨어에서는 저 모니터링 제품 쪽에도 AI ML 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로그를 계속 수집해가지고 분석하면서 아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내지는 이런 문제 그 문제 발생의 장애 루트 코저를 빨리 알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까지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보는 거를 이제 자동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화를 제공하는 제품군으로는 그 V-리얼라이즈, 오토메이션,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커스텀 포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컨테이너, 상용 쿠버네티스 제품으로 탄주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 지금 인프라를 담당하시는 쪽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이런 것들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제 그림으로 연관관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단에 인프라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운영 관리하는 측면, 그리고 그것이 자동화 소프트웨어인 오토메이션과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연동돼 가지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하에 이제 저희가 클로버 SM이라고 하는 그 커스텀 포탈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그 인프라를 관리하시라고 이제 저희가 포탈을 개발을 했고요. 이 클라우드 관리 포탈 클로버 SM을 통해서 이제 그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건 완전히 셀프 자동화 포탈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만족도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자는 운영자대로 또 만족도가 있는 부분이, 이 사용자들이 맨날 뭘 좀 자원을 요청하려고 하면 인프라 담당자들한테 요청을 하죠.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그런데 서로 불만족스럽습니다. 이 운영 담당자는 일이 너무 많이 치여가지고 내가 빨리빨리 처리 못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져가시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니 요청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그 개발 환경 들으신 것처럼 개발자 개발 잘해가지고 넘겼는데 운영에서는 장애나니까 빨리 대처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이제 서로 그 같이 갈 수 없는 집단들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런 포탈을 도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높여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 저희 고객사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용자 측에서 운영자 측에 뭔가를 요청했을 때 빠르면 2주,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막 2달까지도 그 답변이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탈을 적용을 했더니 즉시성이라는 거죠. 승인만 되면 바로 이제 이게 프로비저닝 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버 SM이 갖고 있는 장점을 아니면 기능들을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해봤는데요. 그 가상자원 인프라에 대한 생성,
변경 폐기 라이프 사이클을 그 사용자 관점에서 신청하고 그것이 승인만 되면 바로 사용자한테 제공이 되는 그런 그 라이프 사이클 자동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용자에 대한 관리가 역할 중심의 그 액세스 컨트롤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설정을 하면은 이제 되는 부분 그리고요. 이제 유연한 조직 관리 그리고 VM웨어 제품군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설정만으로 인프라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렇게 즉시적인 그 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만이 아니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확장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전 시간에 들으셨던 이제 파스 기반의 포탈하고도 연계해서 궁극적인 인프라 관리 포탈로 확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그 세부 기능을 보시면은요, 이제 데이터 센터를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멀티 가상 데이터 센터 관리하는 화면을 통해서 그 인프라 구성을 이제 등록을 먼저 하시고 그러면 그 등록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가상 자원들에 대한 메타 정보를 쭉 수집을 해오고 그래서 동기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리를 하시겠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도 여러 리전을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 회사의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도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 갖고 계시면서 이제 액티브 상태라든지 액티브 스탠바이 상태로서 DR 서버를 갖고 계시다든지 이렇게 그 여러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 운영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다 손쉽게 이제 확장이 가능한 등록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 데이터 센터 내에 이제 클러스터라든지 그다음에 물리 서버, 가상 서버, 네트워크 정보 이런 구성 정보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도 다양한 스토리지 정보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라이센스들을 구매를 하셨을 텐데 그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까지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언제 구입하신 라이센스가 지금 얼마큼 쓰고 있고 얼마큼 남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은 고객사는 VM웨어 고객사이지만 이 포탈에서는 그 범용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M웨어의 하이퍼바이저만이 아니라 그 레드햇의 하이퍼바이저인 RHV 뭐 이런 것들도 공급을 같이 하면서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고요. 이제 그 확장성으로는 CM과 같이 연동을 해서 쿠버네티스도 오픈시프트나 VM웨어 탄주나 다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 기반의 사용자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사에 가서 이 제품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고객사의 인사 정보는 다 다르죠. 그래서 인사 정보를 저희가 동기화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인사 정보 동기화만이 아니라 이제 부서나 아니면 권한, 어떤 업무를 이 사용자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업무에 대한 권한이 있다 없다 이런 것까지 이제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동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싱글 사인온 시스템이 있으시면 그것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를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해보면 일반 사용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자 그리고 이 포탈에 대한 슈퍼 어드민 뭐 이렇게 좀 역할을 나눠볼 수 있겠고요. 그 역할별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메뉴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어드민은 어디까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서의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의 자원에 대한 권한이 있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신청하고 쓰는 자원에 대해서만 이제 액세스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역할 기반의 사용자 관리를 하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조직에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오픈을 하시게 되면 그 스폰서를 갖고 계시는 분이 나도 좀 우리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은 보고 싶다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다른 기능은 다 빼고 그 모니터링 아니면 통계 화면만 딱 넣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나 만들어서 접속해서 드리면 이제 그분들은 그 모니터링 화면만 보실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상자원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생성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템플릿이나 카탈로그
관리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이퍼바이저의 그 관리 툴에서 갖고 있는 그 템플릿이나 이제 카탈로그를 가져와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탈로그를 만들 때 이제 카탈로그 자체에 뭐 단순한 그냥 VM의 OS, 게스트 OS만 있는 정보의 템플릿도 있을 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VM 군으로서 한꺼번에 프로바이저닝 되게끔 뭐 3티어 웹아스 DB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가 돼서 등록된 그런 카탈로그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특정 업무 부서에 맞춰서 카탈로그가 등록되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이건 뭐 어느 부서에서나 다 필요로 하는 그런 카탈로그이기 때문에 카탈로그를 그 부서의 디펜던시 없게 만들어 놓고 이제 사용자가 신청을 할 때 부서 정보를 넣어서 이제 프로비저닝을 하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부서에 이 카탈로그 정보가 같이 매치가 돼서 만들어지다 보면 그 고객사에는 관리해야 될 카탈로그가 그냥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 부서에서도 리눅스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CentOS라고 한다면 그게 모든 부서가 CentOS는 다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냥 쌍둥이 같은 건데 카탈로그는 이름을 달리해 가지고 쭉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고객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공통의 카탈로그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프로비저닝 할 때 어떤 파라메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 카탈로그 관리는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쌍둥이 카탈로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그 포털을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진 가상 자원이 그대로 쓰여지지는 않죠. 쓰여지다 보면 중간에는 우리 스토리지가 부족해요, 좀 늘려주세요, 내지는 뭐 IP가 변경됐어요, 이런 거 반영해 주세요, 뭐 등등 이제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 사람의 손이 거치지 않고 이제 포털 화면을 통해서 변경 요청을 하면 그것이 바로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상 자원을 이렇게 계속 배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혹시 어느 부서에 안 쓰고 있는 가상 자원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그거를 좀 회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물리 자원들을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회수 정책이나 그다음에 그렇게 회수된 거에 대해서 안 쓰는 거는 삭제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저희가 고객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정책화해 가지고 그거를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상 자원을 사용자가 요청했을 때 그것이 그냥 바로 프로비저닝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승인 단계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뭐 좀 조직이 크다면 그 사용자가 속한 부서에도 승인권자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슈퍼 어드민이라고 해서 이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그 인프라 부서에서도 승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협의에 의해서 단계 계층은 좀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 승인 시스템이 저희 포털 내에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고객사에서 갖고 계시는 그런 워크플로우에 연동을 해달라고 하시면 이제 그렇게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M웨어의 이제 자동화 툴인 vRealize 오토메이션과 같이 연계를 한다면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까지도 탑재를 해서 그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OS 패키지만이 아니라 그 위에 이제 그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패키지가 꼭 설치가 된 채로 그러니까 표준의 방식인 거죠. 표준화 해가지고 그것을 탑재해서 사용자한테 프로비저닝 해서 이제 줄 수가 있겠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가상 자원이 배포가 된 상태에서 미처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안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달라고 하는 것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보안에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VM만 딱 주고 거기에 이제 각 사용자, 예를 들어서 개발팀에서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오픈 소스 같으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혹시나 그 불순물이 같이 다운로드 돼 가지고 설치가 되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직 내에서 쭉 조사를 하셔서 이제 표준화할 거는 표준화를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뭐 A 부서에서부터 D 부서까지는 꼭 쓰는 거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골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아예 설치를 해주고 배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가시면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상품들이 있죠.
VM 상품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뭐 몇천 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것들이 이제 어떤 사양의 어떤 스펙의 그 자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월 사용 비용률이 다 달라지는데요. 저희 포탈을 통해서도 그거와 유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원이 박힌 상품을 등록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사용자한테 그 자원에 대한 부분을 맡기고 그것을 입력하게 해서 이제 배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거는 좀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개발자들은 항상 자기네한테 큰 사이즈로만 가져가려고 할 테니까 좀 제한을 걸자. 그러면 이제 선택 버튼으로 해가지고 운영팀에서 제시하는 어떤 숫자들을만 뜨게끔 그렇게 해서 자원을 선택하게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통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부서에 어느 사용자가 얼마만큼의 자원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어떤 장애가 어느 서버에 어느 그룹군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제 데이터 센터별, 클러스터별, 호스트별 이렇게 자원 사용 현황을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들은 항상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정 사용의 어떤 통계를 봤을 때 적정 사이즈가 아니더라 그러면 이제 적정 사이즈를 제한하는 그런 형태로 보실 수도 있겠고요. 또 그 추이 분석을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사용자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추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버를 언제쯤에는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예측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직별로 자원 현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프로비저닝을 요청했던 사용자나 아니면 그 사용자가 속한 부서별로 이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다 보니까 이제 그걸 활용해서 빌링 정보화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각 그 인프라 자원에 대해서 단가를 입력을 해서 그 사용 자원별로 이제 월 사용량 어느 부서가 어느 자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드웨어 구성도 예시입니다. 그 제일 밑에 이제 하드웨어들이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실제 운영 중인 부분과 그다음에 개발 QA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고 하이퍼바이저만 쓰시는 고객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포탈이 그 하이퍼바이저 관리 툴인 vCenter와 연동해 가지고 프로비저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거보다 우리는 조금 더 자동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위에 이제 vRealize 제품군이 들어가서 오토메이션 오케스트레이션 내지는 VROps 이런 부분들과 같이 저희가 연동해 가지고 더 좀 풍성한 데이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vCenter에서부터 vRealize 그다음에 저희 포탈까지는 다 VM으로 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VM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용성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겠고요. 실제 이제 포탈이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단순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내지는 이제 사용자 부서 이런 정보들 그다음에 알람이라고 하면 알람이 뭐 이메일이나 SMS를 통해서도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배포 시스템, 계정 조직 관리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돼서 저희 포탈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제 사용자나 운영자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다 그냥 박스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가 없이 그거는 저희 포탈이 담당을 하고 사용자는 신청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제 결과를 SMS나 이메일로 받아서 이제 그 자원을 쓰시는 형태 이런 형태로만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했던 고객사 중에는 그 사내 SMS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그 채팅 시스템에서 요 인프라에 대한 뭐 신청 프로세스를 좀 넣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도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기능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인프라 구성 관리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등록하는 화면을 통해서 인프라 등록을 하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그 프로비저닝 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이제 IP 같으면 사실은 모든 인프라 팀들이 다 이렇게 담당자들이 좀 역할이 나눠져 계시죠. 그래서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항상 계시고 그 네트워크 담당자들한테 예전은 이 포털이 도입되기 전 같으면 이제 VM 만들고 그 VM에 어떤 IP 적용할까요라고 하는 게 이제 네트워크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게 되는데 이제 이 포털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그 IP도 자동화돼서 부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대역대를 이제 할당을 받아서 그 대역대에 따른 뭐 부서별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설정 값을 통해서 저희가 해가지고 그걸 자동 프로비저닝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미 쓰고 있는 그 대역대를 부여를 받았는데 중간중간에 이미 중요한 자원들이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스위치가 쓴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도 역시 설정 값을 통해서 그 IP는 쓰지 않고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게 잘 되려면 그 네트워크 담당자가 저희한테 부여했던 그 IP 대역대는 이제 다른 데서는 쓰지 않는, 그러니까 수동으로 적용하는 거는 좀 제외를 하셔야 이게 문제 없이 이제 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이제 대시보드에서는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요 각각의 기능들을 이제 서블릿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블릿을 그 선택 화면을 제공을 해서요. 선택해서 나는 뭐는 보겠다, 뭐는 안 보겠다 이렇게 관리자가 설정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되는 위치도 이제 드래그 앤 드랍 하셔가지고 그 디스플레이 되는 순서도 정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아까 V리얼라이즈 제품군하고 같이 연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로 그 대시보드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서버 현황입니다. 이제 지금 그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 중인 서버들에 대한 리스트를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리스트로 보이는 정보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엑셀 정보로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다른 뭐 보고서를 만드신다든지 하실 수가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그 ITSM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좀 쓰는데 그 특정 보고서가 좀 필요로 하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그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VM이 이제 한번 배포가 되고 나면 중간에 자원 변경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이 서버 현황을 통해서 그런 이력 정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승인 결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용자 부서의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이 전체 인프라의 슈퍼 어드민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승인을 통해서 프로비저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계 화면입니다. 자원에 대한 사용량 내지는 뭐 지금 현재 유휴 자원에 대한 사용량 이런 것들 인프라 정보들을 다 통계 정보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추이 곡선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설정하셔서 그런 추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자원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부서별로도 보실 수 있겠고 조직별로도 보실 수 있겠고 인프라 전체별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이제 통계는 그거를 차곡차곡 기관별로 저장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되겠고요. 모니터링 같으면 이제 지금 현재 현황을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별 또는 클러스터별, 호스트별, 가상 서버별, 그다음에 경고 목록이라든지 아니면 라이센스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정 사이즈 제한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건 너무 크게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된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지금 그 CPU 가동률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위험한 정도를 많이 왔으니까 좀 늘려주어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자원 변경 요청을 하면 자원 변경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그것을 이제 그 스탑되지 않고 그냥 스타트된 상태에서 변경을 하고 사용자가 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자원을 늘릴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자원을 이제 줄이는 경우에는 한번 가상 서버가 이제 스탑됐다가 다시 리스타트 돼야만 그 변경된 자원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이제 고객들이 같이 이해를 하고 쓰셔야 됩니다. 이제 사용자가 보는 화면입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이제 지금과 같은 화면을 만나는데요. 고객사마다 조금씩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 사용자한테 본인들이 쓰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대시보드에 같이 제공하는 고객사가 계신 반면에 그거 가지고 또 이 운영자를 괴롭힐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제공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고객이 있으셔서 그 사용자 포탈에는 그런 모니터링 정보나 통계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 이제 뺄 수도 있는 그거는 좀 저희가 메뉴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 사용자가 사용할 기능에 대한 타일로만 그 대시보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만료 예정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버를 신청을 할 때 저희가 기간을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버를 신청할 때 이 서버는 한 3개월 쓸래요. 내지는 이거는 운영 서버의 VM이니까 이거는 기한 없이 쓰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하시고 자원 배포를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승인에 딸린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혹시나 만료 예정인 자원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나는 저 만료 예정이래 이 자원 반납하면 돼라고 하시면 그냥 두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만료가 됐는데 우리는 조금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늦어져서 더 써야 돼라고 할 때는 이제 연장 신청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로바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료 예정 목록이라고 하는 걸 넣어놨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기간을 두는 거는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게 결코 사용자들한테 어떤 한계점으로 다가가지 않게, 그러니까 어떤 통제 수단으로 작용되지 않게 이해를 시켜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연장 신청을 못한 서버에 대해서는 스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그 서버에 접근을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제 뭐 연장이 안 됐고 이제 복원을 요청을 하셔서 그 복원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이 만료가 된 서버에 대해서도 어느 일정 기간은 이 서버를 그냥 스탑만 시키지 삭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이제 비로소 삭제가 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사용자가 신청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탈로그 아까 등록했던 거 그런 것들이 그 사용자한테 권한이 있는 카탈로그에 대해서 이제 보여지게 되고 그 카탈로그를 통해서 신청 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이제 메타 정보로 저희가 가져가는 정보들을 좀 보여주고 입력을 하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보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마우스를 가지고 그 지점에 가면 이제 아까 표준화했던 그런 소프트웨어들 리스트가 보이고 그 소프트웨어 리스트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순서도 또 정해질 수가 있겠죠. 디펜던시가 좀 있는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먼저 설치가 돼야 되고 나중에 설치돼야 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잘 아는 사용자가 이제 신청의 순서도 정의하고 또 거기에 따라 뭐 파라메타도 필요하다면 파라메타도 정의 정보를 넣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WS 같으면 VMC1 AWS라고 해서 이제 VMware의 그 존이 있고요. 애저 같은 경우에도 VMware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 구글의 VMware 소프트웨어가 이제 심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쓰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 리전에는 AWS는 오픈돼서 고객사들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애저나 GCP는 글로벌하게는 이 기능이 있는데 국내에서 아직 고객이 없다 보니까 국내 리전에 가져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리전 같으면 일본 리전에서는
구글도 GCP도 VM웨어 서비스 신청해가지고 VM웨어 VM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확장을 하셔서 자유자재로 쓰실 수가 있는데요. 국내 같으면 지금 애저는 그 국내 리전에 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구글도 그 고객사의 요청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 포털 통해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느 클라우드, 그게 온프라미스든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든 어떤 VM들을 얼마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례입니다. 이제 저희가 좀 대형 제조업에 이 포탈을 적용을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탑재하는 것까지 다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사용자 그룹을 이제 조사를 했고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조사를 해서 표준화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제조업의 어떤 라인별로 또 이렇게 같이 이제 표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 그 업무에 딸린 사용자들이 로그인해서 이 포털에 왔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고요. 이 고객사도 마찬가지로 한번 인프라팀에 신청을 하면 그 개발팀이 한 70여 개가 됐고요. 이제 운영 인프라 담당자는 뭐 10명도 안 됩니다. 그중에 이 서버 담당자는 더 적은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그 바틀렉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 포털이 도입되고 나서 이제 즉시적으로 자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개발팀들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고객사는 리전이 여러 지역에 시스템들이 있는데 한 곳에만 이제 이 포털을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막 요청이 오는 거죠. 저쪽 리전에도 이 포털을 같이 써서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사에서는 이 포털을 통해서 이아스, 파스, 사스까지 자동화를 구축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아스라고 하면 아까 인프라 그냥 그대로 주는 게 되겠고요. 사스라고 하면 아까 그 표준화 소프트웨어 그런 것까지 탑재해서 제공을 해서 이제 사스를 표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회사가 이제 굉장히 좋은 효과로 보는 것이 이 DB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DB 시스템 개발이나 QA에서 쓰는 DB도 가상화에 탑재를 했고 그 가상화에 탑재된 그 DB를 이제 주기적으로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빔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그 소개 들으셨는데요. 그 빔을 통해서 그 DB도 백업을 받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혹시나 뭐 사람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DB가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그럴 때 복구할 때도 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개발 쪽에서 개발이 다 완료되고 나면 그것이 운영으로 가기 전에 QA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스테이징이라고 하기도 하고 QA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통합 테스트를 하셔야 되죠. 근데 그 통합 테스트를 할 때 내가 지금 개발한 그 개발 업무만 가지고 그거에 딸린 DB만 가지고 통합 테스트를 할 수 없고 연관된 시스템들에 대한 DB까지 다 같이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 테스트를 할 때 DBA가 한 2주에 걸쳐서 스크립트 작성을 해가지고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통합 테스트용 DB를 만들고 그러고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스크립트 자동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 포털에다 적용을 해놨고 그냥 사용자가 이제 통합 테스트를 하기 전에 들어가서 며칠자 데이터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싶을 때 그 일자 선택하시고 그게 백업이 된 일자죠. 그리고 관련된 DB에 딸린 업무명 그거를 입력을 하면 그 데이터가 딱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DBA가 자기가 매번 통합 테스트 할 때마다 그 했던 업무를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에 따라서 DBA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그 IT 시스템의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사례는 연구소 사례입니다. 이제 이 연구소도 좀 대기업에 딸린 연구소였는데요. 그 각각의 연구원들이 VM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연구하는 거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몇백 명의 연구원인데 시스템 운영 담당자는 3명밖에 안 됐어요. 그 3명 중에 1명은 또 관리자다 보니까 실무는 안 하시고 결국 둘이서 모든 그 연구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틀렉이 항상 한참 걸렸죠. 그거를 이제 이 포탈을 적용하시고서 굉장히 해소가 많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원들이 이 포탈이 적용되고 난 뒤에는 더 많은 요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여기는 그 V 리얼라이즈 자동화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하이퍼바이저 V 센터하고만 접속해서 게스트 OS 정도까지 탑재하고 제공을 해드린 거였는데 거기에 우리 컨테이너도 좀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 GPU도 연동해서 해달라, 뭐 이런 요구 사항들이 점점 많아져서 연구원들한테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스냅샷 같은 것도 연구원이 그냥 선택해서 이제 백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다만 그런 스냅샷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그게 스토리지에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며칠이 지나고 쓰지 않는 스냅샷들은 이제 다 삭제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셀프 기능이 이제 나름대로는 많이 개선이 된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지는 그것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까지 확장된 이런 관리 포탈을 통해서 그 생산성 많이 높이시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축을 담당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